자, 9월 23일 월요일 장마감 생방송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시장 간단하게 짚어보고, 오늘 뭐 그렇게 크게 이슈는 많이 없었습니다. 방향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씩 매매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지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어본 이후에 특징 뉴스들과 최근 추천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방송 시작에 앞서서 이번 주 수요일이죠.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뭐 하반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방향 설정하고,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 주요 업종 설명드렸었는데 8월 말에 뭐 교육방송 시청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본 이후에, 그다음에 주요 업종 및 테마,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대화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10월 첫째 주 연휴가 또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기술적인 교육 관련해서도 좀 주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녁 교육 방송도 많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 상승,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의 1%대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 시장 내부 수급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 종목이 오히려 좀 더 많았습니다. 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수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간단하죠. 그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 세부 수급으로 봤을 때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일반적인 시장이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별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을 만한, 왜냐? 지수는 오르는데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우리는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코스피 우량주들의 방향 설정이 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좀 많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오히려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애초에 중소형주 위주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중소형주 위주의 탄력적인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량주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 체크하고 시장 대응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항만노조가 대규모 파업 예고하면서 30일까지 합의 없으면 업무 중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해운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씩 뭐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다시 한 번씩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운주들이 뭐 단기적으로 지난주 한번 변동성을 키웠었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좀 추가 수급 여부 파악하면서 단기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종목들 방향 설정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오전 생방송을 통해서 안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관련된 종목이, 그죠? 제가 이틀 전에 추천해 드렸던 거래일 기준이죠. 라이콤 오늘 특징주 뉴스 나오면서 단기 10% 정도 수익권 도달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10%면 굉장히 큰 수익이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꾸준하게 가냐 마냐의 싸움이 주식이지, 뭐 한두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매매를 하기 시작을 하면 꼬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과 원칙을 확립을 한 이후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매매를 해야 될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는 뭐 조금, 그쵸? 유도리 있게, 그죠? 5% 내지 10% 정도 차이는 두면서 매매를 가능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의 기준 원칙은 동일 비중, 동일 종목에 대한 동일 비중 원칙이다. 그죠? 5% 10% 내외로는 뭐 상관은 크게는 없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선점 추천을 드렸고 10% 내지 수익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다라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합참이 북한의 오물풍선이 선 넘으면 단호한 군사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말이 오늘 오전에 또 나왔습니다. 사실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고 행동한 적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정부 차원의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방산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산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지는 하고 계시고, 그죠? 방산주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뭐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산주 한 번씩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산주들을 제외하고도, 그다음에 중소형주 위주로도 좀 수급 체크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 계속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육아휴직 3년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이번 주 뭐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물론 뭐 체결됨에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 저출산 관련주들 이미 움직였고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몇몇 종목들은 단기적 변동폭을 굉장히 키우는 모습이지만 전체적인 섹터가 막 강세를 보이고 상한가를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 뉴스로 인한 선반영은 어느 정도 되었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보인다라고 하면 추천은 드리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뭐 약한 모습입니다. 물론 장중에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었는데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이것도 저출산 관련주에 속하기도 하죠. 그죠? 뭐 27%까지도 상승을 했다가 다 빠졌고요. 이렇게 차익 실매물 금방 나옵니다. 아가방, 뭐 메디앙스, 꿈비 다 마찬가지죠. 다 저희가 예전에 매매했던 종목들이죠. 연초에, 그죠? 중간에. 저출산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주요 업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너무 많이 움직였고 시장 인식이 정부 정책주뿐만 아니라 총선 관련주로도 이미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단기적으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HVM, 그죠? 많이 시간이 약 2, 3주 걸린 것 같습니다. 8월 말에 언급드리고 중간에 한번 또 강조 드렸었는데 이렇게 큰 변동성 없이 움직이다가 결국엔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오늘 거의 20%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1, 2주를 절대적 기준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빨리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거의 3주 넘게 걸리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시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 NCS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추천드린 지 거의 2,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로서야 5만원대 다시 거래량 실리면서 전일 대비 200% 가까운 거래량 터졌고요. 그렇죠? 이슈화되면서 추가적인 거래량 실려준다라고 하면 내일 추가 급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 3주가 걸리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빨리 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있고 못 올라가고 있고 시간 걸리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적 기준은 주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인지해 주시고, 라이콤은 여기 짧아 보이지만 오늘 11% 고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천드렸던 뭐 대화제약 변동성 없이 마무리했고 드림 CIS도 마찬가지로 변동성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로봇 관련주 뭐 의료 로봇 PNS 미케닉스 오늘 신규 상장주 위주로 좀 추천을 한번 보면서 추천드렸던 종목도 마이너스 3%대 마감했지만 크게 변동성 없이 잘 마무리했고 브리지텍도 마찬가지로 1%대 하락했지만 추세 똑같죠. 그렇죠?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약간 제 기준 안에서 D&D 파마텍까지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물론 내일 좀 더 갈 수도 있고 어떻게 앞으로 뭐 10월달 비만 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전에 한 번 더 파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선점한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D&D 파마텍 오늘 마감하고 그래도 최초 추천 이후 고가까지 거의 25%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실제로 수익도 많이 달성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후발주자로 라파스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또 차익 실현 매물이 갈라다가 갑자기 또 많이 나왔습니다. 내일 마저 이거 21선 이탈하면 일단 이것도 버리셔야 됩니다. 라파스도. 그쵸? 이슈하고 못 되고 있고 이 종목을 후발주자의 후발로 추천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오른 거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일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D&D 파마텍은 후발주자 오늘 제 기준 안에서 단기 제가 본 선점 시세 분출은 끝났다. 더 가는 보내주시고 따로 신규 매매 추천은 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걸로 또 수익 내려고 또 시장을 봐야겠죠. 그렇죠? 그 외적으로는 따로 뭐 드릴 말씀 없고 내일 천천히 한번 시장 보고 수요일날 저녁 교육방송에서 보다 좀 더 테마별, 업종별 좀 자세한 안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이후에 월요일 시장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뭐 지수는 괜찮았지만 시장 수급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뭐 나쁘지도 않고 그냥 혼조세를 보이면서 잘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익 올라오는 종목들 올라오고 뭐 조정 나오는 종목들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다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인지 잘 해주시면서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좀 집중해 주시면서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감 생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